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소연 기자,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진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실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만약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한 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여당 측 질의에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교착이 길어지자 후보자 4명을 새로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는데 여당 측 비판에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대법관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네, 먼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건 사법농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정신에 따른 관습을 깨고 무법행위를 한 거라며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마치 한덕수 전 총리처럼 고의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여권 법사위원들도 사퇴론을 거들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던 것도 조 대법원장 지시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엔 대법원장 군기를 확실히 잡아 대통령실이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협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위원회는 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Enthusiasm to meet with Kim Jong-un. This is really the first concrete action he's taken, and he's to try to entice Kim, and he's used the timing of these exercises as the way to do it.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렇게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쿠팡 기사들은 새벽 배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배송 기사들은 차량 침수는 물론이고 차 안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돼 안전에 극심한 위협을 느꼈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경남 거제. 이 와중에도 쿠팡 배송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은 트럭 바퀴를 잠글 정도로 높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배송 차량은 침수돼 거리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쏟아지는 폭우에 운전대를 잡는 게 겁이 났지만 쿠팡에선 배송 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2차 배송을 돌아올 때 이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안 되는 무리한 상황인데 그냥 쿠팡이 아무런 저지 없이 다 불러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비가 와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하면 배상을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쿠팡에서 뭘 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 새벽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은 폭우 속 차량 안에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개인 소유인 트럭도 침수 피해로 도로 위에서 견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정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패이고 뜯어진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그대로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남 거제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시멘트가 마치 이불 조각처럼 떨어져 나왔고 거대한 웅덩이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송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업무 원칙이 중요한 건 알지만 폭우 상황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거제 지역 전체를 배송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몇 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이달 말에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화면 보실까요?
이 먼 남쪽 해상에는 열대요란, 그러니까 태풍이 씨앗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뚜렷한 소용돌이 형태로 발달한 이 구름대, 오늘 정오에 태풍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사오델인데요. 일부 수치 모델은 이 태풍이 이달 말쯤에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까지 북상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델마다 예상 경로는 다릅니다. 이렇게 중국 쪽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서해로 북상,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관통하는 경로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 유럽 모델이 그리는 이 경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남부지방을 지나 대한해협까지 지나는 이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열흘 이상 뒤의 전망인 만큼 태풍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할지는 아직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아직 변수가 많긴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예.